인생의 비밀 공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언어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음이 순수할 때 기쁨이 그림자처럼 따른다는 말씀은 내면의 평화와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 삶에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부처님은 또한 분노는 분노를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과 태도가 타인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말은 항상 아름답다와 달콤한 말은 마음을 밝게 한다는 명언은 우리의 말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마음과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들은 우리의 마음가짐, 말, 행동 그리고 삶의 태도에 깊이 뿌리내린 근본적인 진리들입니다. 이 교훈들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즉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우리 삶의 경험을 형성합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긍정적일 때 우리는 주변 세계를 더 밝고 긍정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더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때 그 평화는 주변 세계에도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도 엄청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진실하고 친절한 말은 관계를 강화시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과 생업은 타인과 우리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진정한 노력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명상을 통해 내면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교훈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따라가며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옛날 부처님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고 환상적으로만 바라보았죠. 그는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보지 못했고 그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이 제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세상은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지 않다.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세상의 고통도 이해해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가난, 병, 슬픔과 같은 삶의 어두운 면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보는 것은 때로 아프고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진실된 이해와 연민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 가는 길이다. 제자는 이 경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의와 목적을 찾는 데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죠.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에 이 제자는 더 이상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그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세상이 본질적으로 고통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사성제 중
첫 번째 진리인 고성과 연결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라는 말은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주관적이며 우리의 사고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정견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성찰하고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마음이 순수할 때 기쁨이 그림자처럼 따릅니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긍정적일 때 우리는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는 우리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정견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며 그 속에서 의의와 목적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우리의 인식과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조절하는 데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는 데 필수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마음이 순수할 때 해가 뜨는 것처럼 세상은 밝아진다. 마음의 순결은 우리 삶의 빛이자 에너지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눈앞에 안개가 걷히는 것과 같다. 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길은 더 명확하게 보인다. 우리의 생각은 마치 물결에 의해 움직이는 배와 같다. 생각의 방향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삶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진다. 평화는 내면의 조용함을 통해 드러난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꽃이 햇빛을 향해 피어나는 것과 같다. 긍정적인 시각은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두 번째로 부처님과 제자들은 종종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 한 가르침을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큰 돌멩이를 들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제자는 궁금증을 가지며 돌을 가져왔습니다. 부처님은 그 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돌처럼 우리 마음 속의 분노와 욕심도 무겁고 단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버리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가벼운 꽃잎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꽃잎처럼 자비와 연민으로 가득 찬 마음은 가볍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분노를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우리 주변의 세상도 평화로워집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 중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세상의 사랑과 연민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가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세상이 달라진다. 우리의 의도가 순수하고 긍정적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은 자신의 마음과 의도가 어떻게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의 분노와 욕심을 버리고 자비와 연민으로 가득 찬 마음을 키우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는 분노를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이 말은 감정이 순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분노는 더 많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이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면에 사랑과 긍정적인 감정은 더 많은 긍정성을 생성하며 확산됩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세상도 평화롭습니다. 이 말은 개인의 내면, 평화가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는 주변 사람들과 상황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감정의 전염성. 인간의 감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분노와 긍정적인 감정 모두 타인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감정 상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의 마음가짐은 그들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분노와 욕심이 가득 찬 마음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자비와 연민이 가득 찬 마음은 긍정적인 행동과 태도로 나타납니다. 정사유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우리의 행동과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분노와 욕심을 버리고 자비와 연민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더 평화롭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시작되지만 그 영향은 사회적으로도 확산됩니다. 마음의 분노는 불길과 같아 한 번 일어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반면에 자비와 연민은 해와 같아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온기를 준다. 욕심은 늪과 같아 한 번 빠지면 깊이 빠져들기 쉽다. 그러나 자비는 숲속의 길과 같아 우리를 평화와 안식의 장소로 인도한다. 분노는 독한 술과 같아 마실수록 마음을 해롭게 한다. 반면에 사랑은 달콤한 물과 같아 마실수록 목마름을 해소한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그것은 호수의 잔잔한 물결과 같아 모든 것을 반영하며 조화롭게 만든다. 자비와 연민을 갖는 것은 별빛이 밤하늘을 밝히는 것과 같아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해주고 희망을 준다. 세 번째로 부처님과 제자들은 매일 다양한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진실하고 친절한 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한 제자가 실수로 다른 제자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숲속의 새처럼 날아와 다른 제자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제자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찼고 이 소식은 곧 부처님에게 전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제자들을 모아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말은 마치 바람에 실린 씨앗과 같아 한 번 뿌려지면 멀리 퍼져 나가고 그것이 싹을 틔우면 큰 나무가 되어 그늘을 만들거나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지.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진실하고 친절한 말은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상처를 주는 말은 마음의 가시처럼 남아 아픔을 준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조심하고 항상 진실하고 친절한 말을 사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의 힘과 그것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진실하고 친절한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진실한 말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이 말은 진실성이 말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한 말은 신뢰와 존중의 기초를 마련하며 관계를 강화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달콤한 말은 마음을 밝게 합니다. 이 말은 친절하고 긍정적인 말이 타인의 기분을 좋게 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친절한 말은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제공합니다. 말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좋은 말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반면 부정적이거나 상처를 주는 말은 관계를 해치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말은 신뢰와 존중을 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그들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친절하고 긍정적인 말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언은 우리가 말을 통해 타인과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진실하고 친절한 말은 관계를 강화시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이는 우리의 삶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실한 말은 정원의 꽃과 같아서 그 아름다움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친절한 말은 겨울나무에 내리는 눈과 같아서 차가운 마음도 따뜻하게 녹인다. 상처를 주는 말은 칼날과 같아서 한번 베이면 오랫동안 아픔이 남는다. 격려의 말은 햇살과 같아서 어두운 마음에도 밝은 빛을 비춘다. 솔직한 말은 거울과 같아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비춰준다. 네 번째로 부처님 시대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어느 날 마을 사람의 물건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그는 이것이 작은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살생, 도둑질, 부정한 행위를 피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강물에 던져진 돌과 같아 한 번 던져지면 파문이 생기고 그 영향은 멀리까지 퍼져나간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올바른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 그날 밤 도둑질을 한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사람에게 물건을 돌려주고 사죄했습니다. 마을 사람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제자는 앞으로는 항상 올바른 행동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일깨워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올바른 행동을 통해 우리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동으로 선을 행하라. 선은 영원히 남는다. 이 말은 선한 행동이 지니는 지속적인 가치와 영향을 강조합니다. 선한 행동은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그 영향은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신체를 순화하라. 이 말은 신체적 행위와 정신적 평화 사이의 연결을 나타냅니다. 올바른 행동은 마음의 평화와 조화를 가져오며 이는 신체적으로도 순수함과 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올바른 행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반면 부정적인 행동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아 개인과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행위는 정신적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선한 행동은 마음의 평화를 증진시키며 이는 우리의 전반적인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한 행위는 정신적 불안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업은 우리의 행동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선한 행동은 영속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마음의 평화와 신체적 순화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올바른 행동을 통해 우리 자신과 주변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한 행동은 정원에 심은 꽃과 같아서 시간이 흘러도 그 아름다움과 향기가 남는다. 잘못된 행동은 어두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신체의 순결은 마음의 평온한 호수와 같아서 그 안에 반영된 모습은 우리 내면의 진실을 보여준다. 선한 행동은 별빛처럼 가장 어두운 밤에도 길을 비추어준다. 부정한 행동은 물결에 의해 휩쓸려가는 모래성과 같아서 잠시 빛나 보이지만 결국 사라지고 만다. 다섯 번째로 부처님 시대에 한 상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부와 성공을 추구하며 때로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생업을 통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특히 그 상인 제자에게 자신의 직업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상인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반성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 방식을 제고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행동이 고객과 이웃, 심지어는 경쟁자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는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윤을 넘어서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상인 제자는 곧 자신의 사업이 커뮤니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게 되었고, 이는 그에게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업을 통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직업을 통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행복에도 기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음이 최고의 삶이다. 이 말은 우리의 생업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생업을 통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신적, 윤리적 안녕에도 해를 끼칩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이 곧 행복의 길이다. 이 말은 해를 끼치지 않는 생업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조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은 내면의 평화와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의 생업은 단순한 수입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윤리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우리의 직업 선택과 그 직업을 수행하는 방식은 타인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우리의 윤리적 가치와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생업은 사회적 영향력이 긍정적입니다. 이는 또한 개인적 만족과 행복을 가져오며 우리가 속한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에 기여합니다. 정명은 생업을 통해 타인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해로운 일을 피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삶은 개인의 내면적 평화와 사회적 조화에 기여합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 생업은 밤하늘의 별처럼 어둠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비춘다. 윤리적인 생업은 깨끗한 물과 같아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도 맑아진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직업은 정원의 풍성한 나무와 같아 그 그늘에서 모두가 평화를 찾는다. 해로운 일을 피하는 것은 거친 바다에서 안전한 항구를 찾는 것과 같아 마음의 평온함을 제공한다.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업은 아침 해와 같아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가져다 준다. 6번째로 부처님 시대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자주 분노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또 다른 제자와의 작은 오해로 인해 분노가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정정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의 분노는 불길과 같아서 한번 일어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꾸고 부정적인 마음을 멀리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그 분노한 제자에게 특별히 조언을 하셨습니다. 분노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대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정진, 즉 올바른 노력입니다. 분노한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명상과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평온해지고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정진, 즉 올바른 노력이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정한 노력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외부 조건이 아닌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변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행동으로 극복된다. 이 말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전환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행동은
생각과 감정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개인의 의식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의 행동과 반응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내면의 긍정적인 변화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행동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구체화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이나 감사일기 작성과 같은 긍정적인 활동은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정진은 내면의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내면의 평화와 긍정성을 발전시키고 이를 일상생활의 행동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며 보다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내면의 긍정적인 변화는 정원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 올바른 노력으로 키워진다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는 것은 어두운 구름을 거치게 하는 바람과 같아 맑은 하늘과 햇살을 되찾게 해준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노력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안전한 항구에 도달할 수 있다. 긍정적인 행동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대체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촛불을 밝히는 것과 같아 주변을 밝게 하고 길을 안내한다. 마음속의 분노와 싸우는 것은 잡초를 뽑는 것과 같아 꾸준한 노력으로 정원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7번째로 부처님 시대에 한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끊임없이 과거의 실수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현재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이 제자에게 명상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현재에 두어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한 장소에서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쉽게 흔들렸지만 점차 그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제자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자는 더 이상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자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일상생활에서 더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명상의 중요성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념, 즉 올바른 마음 챙김이 우리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재에 집중하고 내면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와 선명한 인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이 말은 현재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에 충실함으로써 우리는 정신적 안정과 명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면 모든 것을 안다. 이 말은 자기 인식이 가져다주는 깊은 이해와 지혜를 나타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머무를 때 우리는 종종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반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명상과 자기 관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 감정, 동기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우리가 자신의 행동과 반응을 더 잘 통제하고 삶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념은 우리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재에 집중하고 자기 인식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정신적 안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마치 맑은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마음을 현재에 두는 것은 가을 숲속을 걷는 것과 같아 각 순간의 아름다움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은 깊은 바다를 탐험하는 것과 같아 뜻없는 발견과 지혜의 보물을 찾게 해준다. 현재에 집중하는 명상은 조용한 호수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아 마음의 파동을 일으키며 내면의 세계를 탐색하게 한다. 자기 인식은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것과 같아 어둠 속에서도 방향과 목적을 찾게 해준다. 8번째로 부처님 시대에 한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마음이 쉽게 산란해지고 집중력이 조족해 항상 마음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주의가 흐트러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명상을 꾸준히 수행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집중시키고 깊은 사유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다. 꾸준한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젊은 제자는 명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한 곳에서 앉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산란하고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로 그는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자는 몇 주 동안 꾸준히 명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깊은 사유에 이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마치 큰 바다의 깊은 곳에 도달한 것처럼 내면의 깊은 평화와 조화를 경험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제자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그의 일상생활에서도 더 집중력 있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다른 제자들에게도 명상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정, 즉 올바른 집중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집중시키고 깊은 사유에 이르는 것이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물과 같다. 이 말은 명상이 마음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임을 나타냅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명상을 통해 내면을 탐색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속의 혼란과 불필요한 생각들을 걷어내고 더 명료하고 평온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깊은 사유는 삶의 의미를 밝혀준다. 이 말은 명상을 통한 깊은 사유가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더 깊이 사유하고 그 의미와 목적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집중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잡념들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맑고 집중되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행동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깊은 명상은 우리에게 삶의 깊은 의의와 목적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존재와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더 깊이 사유하고 이를 통해 삶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정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집중하고 깊은 사유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상이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안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상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 꾸준한 노력으로 잡초를 제거하고 평화의 꽃을 피울 수 있다.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것과 같아
무수한 생각들 속에서 진정한 지혜의 빛을 찾게 해준다. 깊은 사유는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아.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삶의 광대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명상은 조용한 강가에 앉아 물결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안정을 찾게 해준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명상은 오래된 거울을 닦는 것과 같아. 맑게 닦일수록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는 8명의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는 행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쉽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지혜를 얻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지만 항상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어린 소년이 현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순진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단순한 질문을 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현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정견이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그러자 두 번째 현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사유,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세 번째 현자는 덧붙였습니다. 정어를 잊지 마라. 친절하고 진실한 말이 중요해. 네 번째 현자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업,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 다섯 번째 현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명, 해를 끼치지 않는 생업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지. 여섯 번째 현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정정진을 잊지 말아야 해.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지. 일곱 번째 현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념이 중요하다. 현재에 집중하고 자신을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현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정, 마음을 집중하는 명상이야. 소녀는 각 현자의 말을 깊이 생각하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 8가지 비밀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사람들은 이를 실천하며 점차 행복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에 기반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8가지 방법은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원칙들입니다. 이야기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8가지 방법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항상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시고 모든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차길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이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